안녕하세요. 통코치 김성환입니다. 금일 실전 코칭 코너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실전 코칭은 비즈니스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건들에 대해 직장인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정문즉답의 형식으로 코칭하는 코너입니다. 금일 이야기의 주제는 밥 짓고 수금 빨아와라. 직원이 가사 도우미라는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지역 새마을 금고에 근무하는 여성 직원이 자신이 겪었던 사내 성차별과 부당한 행위, 즉 회사에서 밥 짓고 빨래하는 사례를 언론사에 제보하면서 알려진 사건입니다. 아직도 이런 직장이 있나 하는 의심도 들지만 직장 내 성차별과 괴롭힘 혹은 부당행위는 오늘도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직장 내 행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여성 제보자가 직장 내에서 밥을 짓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찬을 매달 주문하고 밥은 직원들이 준비해서 먹어요. 그런데 밥 준비는 항상 여직원이 해왔거든요. 네. 회사에서 점심을 직장 내에서 만들어서 먹었는데 여직원들이 밥 준비를 담당해 왔다라는 그런 주장이네, 그죠? 거기에 대해서 지점장이 밥이 왜 이렇게 질어? 라고 지적을 하니까 물 조절에 실패했어요. 예. 그쵸, 그죠? 밥을 먹는 것에 대해서도 꾸중을 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직장 내에서 수건을 빨아와라 라는 그런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제보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집에 가져가서 해오라는 것은 너무 선을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건을 쓴 사람이 세탁을 하자라고 제안했더니 여성 상사가 뜻밖의 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성 차장이 남자 직원들한테 본인이 쓴 거기 때문에 세탁하세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수건 빨라는 소리는 태어나 처음 들어가지고 라고 말하니까 집에서 세탁을 하든지 손으로 빨면 되지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걸 봤을 때 직장에서 밥을 하고 수건을 빠는 이런 행위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속돼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에 대해서 방송국 기자가 그 금고 이사장에게 질문을 했는데 이사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위 상사들이 설거지하고 밥도 더 많이 짓고 찌개도 끓였는데 우리가 본인한테 얼만큼 잘해주고 그런 이야기는 안 하던가요? 라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기자가 밥을 지어주는 게 잘해주는 거예요? 라고 물으니까 같이 먹으면 설거지 안 시키면 잘해주는 거 아니에요? 라고 답변했다라고 합니다. 사내에서 밥을 해 먹을 수는 있는 일입니다. 그런 경우 순번제를 정하거나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절차 그리고 합의를 거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새마을 금고에서는 신입 직원이 무조건 밥을 하고 수건을 빨아야 되는 무조건적인 그런 행동, 특히 여성 직원들한테 이런 일들이 가해졌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직장 내 성차별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한 기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차별이나 부당한 처우를 당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직장 내 관행이란 이름으로 일어나는 직장 내 성차별이나 괴롭힘 등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을 살펴보는데 먼저 개인 차원의 대응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직장 내 성차별과 괴롭힘에 대해 상사나 동료에게 그 부당성을 호소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상사나 동료가 차별이나 괴롭힘의 가해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둘째, 직장 내 사내 관련 부서에 성차별과 괴롭힘을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외부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고발하는 방법이 있죠. 사내에서 성차별과 학대의 정황을 신고하면 처벌이나 개선이 일어나야 하는데 반대로 왕따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외부 기관에 고발하는 경우가 많죠. 조직 내부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외부로 갈 수밖에 없죠. 이 사례도 마찬가지로 방송사의 제보가 이루어진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대응 방법은 성차별과 괴롭힘에 당한 피해자가 조직 내부나 외부에 고발할 경우 왕따나 다른 피해를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알리지 못하고 혼자만 끙끙 앓는 경우가 많죠. 이러한 일을 외부로 알리고 개선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고난과 시련에 대한 자기 마음을 잘 챙겨야 한다고 봅니다. 그럴 때 이러한 고통을 혼자 짊어지지 말고 가족이나 동료, 피해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 기관의 협조나 도움을 받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사실 고발이나 신고에 들어가면 각종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습니다. 실제로 직장 내 성차별이나 괴롭힘의 피해자가 더욱 두려워하는 것은 이처럼 외부로 알려질 경우 조직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각종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후에도 발생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 생활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때 명상이나 요가 수련이 마음의 평온과 안정을 찾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자, 다음은 조직 내에서 효과적인 대응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직 내 잘못된 관행을 혁파하는 자정 활동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내부 고발자의 목소리는 조직 내 성차별과 괴롭힘을 일소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문제를 축소하고 순교를 할 때 더 큰 사건으로 발생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는 상사의 지시에 무조건 따르는 상명하복의 수직적 문화를 수평적 문화로 바꾸는 좋은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선배들이나 여성 차장도 이런 부당한 처우를 계속 당해왔고 이러한 상황에 익숙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선이나 변화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오히려 후배 여직원이 제대로 못한다고 다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처럼 관행이나 풍습으로 익숙해진 일들을 바꾸고 개선하는 수평적 의사소통, 수평적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직장 내 성차별과 괴롭힘의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조직의 분위기나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내부 고발자에 대해 조직을 배신하고 자기만을 챙겼다는 배신자 프레임을 씌워서 더 힘들게 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지속적으로 조직 생활을 할 수 있는 조직의 풍토와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종합해보면 조직 내부의 성차별이나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조직 내 휘스를 불었을 때 조직 내부에서 위기와 변화의 계기임을 알아차리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내부적으로 시시하거나 덮으려는 시도는 오히려 문제를 키울 뿐입니다. 개인도 스스로 마음을 챙기고 조직도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풍토를 마련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모아졌을 때 우수한 사람들이 조직에 들어오고 그와 함께 조직도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조직 내에서 자신이 겪은 문제나 고민이 있으시면 메일로 보내주시면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좋은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